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절윤 거부 선언 이후에 어제 첫 의총이 열려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어제 저희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경로는커녕 입틀막 의총이다. 3시간 동안 변죽만 울렸다. 맹탕 의총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신문기사 제목들로 쭉 나왔었거든요. 잠시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안 물어봤잖아요. 당대표께서. 그래서 의원들이 비밀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참패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게 오늘 주 내용이 이런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뭐 행정통합인지 뭐 이런 다른 걸 가지고 또 당명 개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명 개정 논의 안 하기로 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당명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대구 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도 의원님들은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어느 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조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도 답답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약간 꼼수 파악하고 주제를 돌려서 얘기하니까 그 주제에 맞는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았던 의총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지화 의원 같은 경우도 의원총회 순서를 이렇게 짠 것부터 의도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거 날 사과문을 냈었기 때문에 장 대표 발언이랑은 좀 의견이 결이 다른데 그 안에서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날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했다가 그냥 순서가 3시간 동안 했는데 거의 뭐 2시간 반은 앞에 다른 얘기하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면 원내 지도부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반성했던 것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12월 3일 날 부대표들을 데려서 대동하고서 이거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나온 다음에 헌법 헌정질서 문란 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한 게 다 쇼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눈가림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제 그 의총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이른바 오세훈 시장 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일단 서 소장님 먼저 제가 여기 지금 마이크가 되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근데 이제 사실 일부러 끈 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마이크를 꺼버린 거잖아요. 폭압적이에요. 윤석열의 후회를 선언한 장동혁 지도부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의총이라는 게 정당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듣는 그런 장소고 안건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안건 외에 자유 발언을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난 윤석열 정부를 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신문 제목에도 입틀막 의총이라 하잖아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것도 국회의원 배지들인데.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억울함만 토로하고 나오는 모습도 참 안타깝고 국민의힘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지금 작동을 하는가. 지방선거 D-99입니다. 아직도 윤석열과 싸우고 있어요. 저는 참 한심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부러 마이크를 끈 건 아닌데 도로롱님이 마이크를 뺐네 이러셔가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네. 아마 이 마이크를 끄라고 했나? 이거는 지금 이제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리다 말았는데 그 오세훈 시장님 쪽에서는 아마 그 지지하는 오세훈 계라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서 간 걸로 알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어제
어제 이제 의총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럼, 의미심장하게 던졌어요. 아침 방송 네, 인터뷰에서.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의원들하고 많이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도저히 이대로 장동혁 지도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느냐. 이것을 전당원 투표로 물어보자. 이런 주장을 이제 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보가 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쪽에 와서 그런 걸로 본물처럼 이걸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입틀막 의총으로 간 거죠. 아니 그 전에 이미 당명 변경은 안 하겠다.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그거를 1시간 넘게 1시간 반 동안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하고 다른 얘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얘기로 밀어붙이면서 다른 의원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데 참 가지가지한다 싶어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정상적인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 지지도는 폭락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당 지도부는 지금 앉아서 그 의원들 입틀막 할 생각이나 하고 이런 꼼수나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오늘 또 서병수 의원도 그 서병수 전 의원 그 시장 하셨잖아요. 네. 부산시장.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뭐 그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이걸 틀어 막으려고 해도 콘크리트 장벽을 세운다고 봄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총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왔던데 나경원 의원 발언하고 윤상현 의원 발언이 참 눈길이 가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뭐 전륜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간다. 근데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면 전륜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윤어겐으로 가라고 그러지. 선거를 위해서는. 이 전륜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가장 안 좋은 프레임이에요. 윤석열이 이미 떨쳐냈어도 벌써 떨쳐내는 게 정상인데 윤석열을 껴안고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윤석열의 후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본인들이 전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왜 민주당을 끌어들이는지 저는 나경원을 이해할 수 없고 윤석열 의원은 좀 이상해요. 참여력도 썼잖아요. 페이스북에.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도 본인은 윤석열 옆에 있다. 좀 힘든 고초를 겪는데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완전히 망각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고 도무지 오락가락도 아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참 희한한 의총의 한 장면이었다. 게다가 장 대표가 어제 의총 거의 말미에 뭐 많은 사람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서서 20여 명 남았대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 지지층의 약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대안과 미래에서는 상당히 왜곡됐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장 대표가 오늘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준 거다. 여러 여론조사나 데이터나 자료나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함께 고려하면서 입장을 내고 있다. 제가 파악하는 민심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다라고 했는데 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아마 여의도 연구소에 원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어떤지는 뭐 정확한 소스를 잘 모르겠고 그 당원들의 75%라는 게 글쎄 저는 제 체감으로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뭐 갑작스럽게 뭐 47%가 늘었느냐 당원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당원들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는 한 사람한테 뭐 100명, 200명씩 갖고 와라 다 요구를 하니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다 그냥 기름 짜내듯이 이렇게 해서 그 당원들을 가입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글쎄 당 지지층 75%가 윤석열과 함께 가자고 했다? 그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누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언제부터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게 공개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의도 연구원 조사와 뭐 지상파 방송사가 했던 조사를 갖다가 일부 제시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여의도 연구소는 못 봤지만 지상파나 이런 각종 여론 지표는 제가 보는데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가 75%가 나온 저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여론의 흐름이나 현장의 목소리라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뭐 고성국 TV나 저기 전환길 TV 보면서 그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장동윤 지도부를 보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보물이 없죠. 사실 이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윤석열을 끌어안고 몸살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인가. 나머지 구성원들 답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장동윤 대표 조금 소심하고 그런 게 왜 의총에서 20명 남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의원들 많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이건 좀 소심하게 얘기를 하고 좀 의원들이 압박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좀 측면이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장 대표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32.6%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장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든 민주당보다 낮은 거 사실이다. 여론조사 수치가 놓고 다투는 거는 유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국민, 중도층으로부터 왜 외면받는지 성찰해야 하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봤거든요. 보면서 저 혼자서 웃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알다시피 민주당이 저렇게 내분 상태가 벌어지고 또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메신저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적 효능감이 그 유능함, 그러니까 효능감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장동혁 때문에. 장동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죠. 근데 도대체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지를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온갖 신문, 사설, 방송 다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유능한가 무능함으로 국민의힘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지? 이건 무능과 유능의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만 몰라요. 본인이 이상한 어떤 결정과 이상한 어떤 행위와 태도와 메시지를 내는지. 사실 내란 수괴가 대한민국에 2명이 있었죠. 한 명이 전두환이었고요. 지금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란 수괴와 같이 갈 생각을 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일부 뭐 유튜버들이 돈벌이 때문에 아니면 어떤 망상이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공당이라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내란 수계와 같이 가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낸다는 거. 이건 무능 유능이 아니라 이상함. 그래서 그 이상함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서도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부끄러워서. 그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효능감, 저희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서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대표가 된 다음에 8월 달인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보여준 정책적 아젠다가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 지금 기억나는 게 16살짜리로 뭐 그 투표권을 하향하자라고 했는데 반대가 압도적인 다수로 나와서 그냥 얘기 꺼내놓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것은 본인이 몸 갈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24시간 필버. 그다음에 단식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갈아 넣었으니까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나 욕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거 외에 본인이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한 게 단 하나라도 있냐고요. 통일교 특검을 받자라고 얘기하면 신천지 특검까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안 받습니까?
아니 신천지 통일교 같이 특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아픈 부분이 있고 우리도 아픈 부분이 있으면 자 그러면 정치개혁 측면에서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그래서 잘못된 건 다 도려냅시다. 우리도 잘못되면 이거 잘라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천지 특검 우리가 받을 테니까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 같이 합시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서 더 이상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정치에 끼어들어서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거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외쳤으면 그러면 아젠다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런 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계속. 그래놓고 무슨 효능감을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효능감은 있어요. 있어요? 무슨 장동혁 효능감? 대표. 민주당에는 효능감이 아, 민주당의 효능감이 있지. 우리 극대화된 정치인이다. 아니 그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 호응하는 듯한 태도로 선거 치러서 이길 수 있겠냐? 민주당? 누가요?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요? 시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절연 얘기하고 이런 게 민주당 프레임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전륜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민주당의 프레임은 윤핵관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전륜하라고 해요. 선거를 전략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말은 아예 ABC가 틀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얘가 타겠죠. 중요한 거는 국민의 눈높이고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도층의 선택이 결국에는 승패를 가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각종 수치가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당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메시지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민주당이 바라는 소리를 한다? 그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억지 같다. 오세훈 시장도 곧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어제 저와 같이 방송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서 지면 자기 정책 생명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에 뉴페이스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산시장은 주진우 의원 그리고 주진우 박성훈 대변인 얘기했죠. 뭐 하여튼 그 어저께 얘기한 거는 네. 주진우 의원 그리고 서울시장에는 신동욱 의원 뭐 이런 뉴페이스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신동욱 의원이 비슷한 시각에 YTN 라디오에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 출마할 의향이 그렇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얘기가 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오세훈 시장 날리고 박형준 시장도 날리고 그다음에 주진우 그다음에 신동욱 초선들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다 친윤들 이런 사람들 내세우면 그러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SBS 취재 파일이라는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장 대표 측이 장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 외연 확장의 골든 타임이 4, 5월이다. 4월에서 5월이라는 거예요. 3월부터 새로운 정책 공약 등을 소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발표를 통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함께 이뤄내면 4, 5월 중에 정부 여당발 악재가 터진다면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대요.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할 때 제가 초짜다. 정치 내공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정치를 대응하는 게 정무감이 꽝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로 뭐 어떻게 윤호개인의 지지층의 세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야당 대표 자리에 앉았으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흉내도 못 내요.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고 심지어 약속을 잡아놓고 취소하고 야당 대표로서 흉내낼 수 있는 것좀 걷어차기 때문에 사실 정치를 모른다고 제가 여러 번 비판했는데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3월, 4월, 5월 정책 발표하고 뭐 공관위 하고 뭐 그다음에 저쪽 뭐 민주당이 좀 혼란이 온다. 그런 선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형편없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다 있죠. 있죠. 올라가서 네. 링에 올라가서 얻어 맞기 전까지는요. 장동혁 대표가 요즘 하는 걸 보면 그 윤호개인 다시 윤호개인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거에 1950년대 메카시 있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흔히 메카시 선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카시 상원의원이 미국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메카시 선풍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정적들을 막 제거를 했어요. 딱 3년 갔어요.
3년 가고 난 다음에 메카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메카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메카시 상원의원은 48살의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었거든요. 쫓겨난 다음에. 도대체가 그건 1950년대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거의 그로부터 70년, 80년이 흐른 2026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윤호개인이니 무슨 뭐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과 손잡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그것도 지금 제1야당 정통 보수 정당을 끌고 가겠다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그게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정말 그리고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도 의총 열었는데 사실 국회 본회의 있는 날이다 보니까 뭐 이런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한가미래는 별도의 추가 의원총회 열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어제 의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악수를 나누는 장 대표와 배현진 의원 그리고 장 대표 바로 뒤에 딱 앉아 있는 배현진 의원의 다 엇갈리는 시선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의총 직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의원 징계 취소 안건 논의를 3월 1일 이후로 하겠다라고 미뤘거든요. 그래서 배 의원이 왜 고성국 씨는 냅두고 뭐 이게 징계가 무슨 친소 관계로 뭐 기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반발을 했는데 장 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징계 취소를 당에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일이 없다라고 일축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다. 그냥 가는 거죠. 뭐 사실 그 윤리 결정에 대해서 그거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취소를 하려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건 취소해야 돼라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가면 돼요. 그 윤리위의 제명이 아닌 이상은 윤리위가 결정 내린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추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 그래서 취소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 배현진 의원도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가처분 신청을 내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법원에 가서 이제 그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현진 의원도 모레 열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저 한번 물어봐야겠네. 네. 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근데 저도 이거 사진으로 좀 봤는데 장동혁 대표 뒤에 배현진 의원이 앉아 있는데 표정이 버라이티하더라고요. 뒤통수가 뜨거울 것 같아. 저는 뒤통수가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막 째려보고 뒤에서 조금 살짝 비웃는 표정도 있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 뒤편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다 앉아 있어요. 배현진 의원, 박정원 의원, 그다음에 정성국 의원, 그다음에 무슨 의원인가요? 있는데 안상원 의원 이렇게 딱 스크럼을 딱 잡고 앉아 있더라고. 누가 기사 제목으로 사진 기사 제목으로 둘러싸였다. 네, 둘러싸였다. 둘러싸여 있다. 좀 뒤통수가 따가울 거다. 뭐 박정원 의원 얘기로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일부러 그렇게 앉았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표정이 저거는 이제 엇갈리는 시선이라는 게 가장 별로 주목은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째려보는 듯한 그 사진이 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 그래서 한 20명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그런 뭐 75%의 당원들이 윤 어게인을 원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처분 신청은요 되게 알다시피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시급성 이것만 따지잖아요. 네. 내용상의 문제는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한 징계도 모든 언론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그걸로 제명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리고 무슨 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무슨 종교활동을 대통령의 종교활동을 폄하했다느니 당성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부정선거라든가 혹은 계몽령을 망상이라고 주장했더니 이것이 무슨 당대표를 모욕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그건 본안에서는 그런데 가처분에서는 그럼 될 것이냐. 이건 뭐 형식과 절차니까 아마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같은 날 26일 날 열리는데 김종혁이나 배현진에 대한 가처분이 모두가 인용이 된다면 당 지도부는 사퇴해야 돼요. 당 지도부는 그 윤리위원회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엉뚱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자들, 계몽령 지지자들을 임명을 해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과 그리고 전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한
그 징계를 내려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안 받아들여진다면 본안 소송으로 가겠지만 받아들여진다면 곧바로 그 두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제가 들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 서문시장 가잖아요. 네, 27일 날 12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 나오냐 마냐 나오면 어디로 나오냐 나오는 이런데 거는 좀 기회가 주어지면 나오는 거죠. 진도가 좀 나갔나요? 네, 나오는데 지금 어디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나 윤호개인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영남 지역에서 다시 선거에서 이겨서 배치 달고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가능하면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까지 해온 짓이 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이 바보냐 이러면서 발끈하셨던데. 그러죠. 뭐 무조건 기승전 한동훈 싫으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장. 근데 그 한동훈 전 대구시장은 현실적으로 아니 전 대표는 나갈 수 있는 데가 장이 쓴 데가 뭐 이제 말하자면 군산이나 평택, 계양, 뭐 천안, 아산 뭐 이 정도는 장이 서 있죠. 거기를 선택하느냐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이 시장을 출마하게 되면은 거기도 빌 수 있어서 그 정도인데 대구는 인위적으로 장이 안 열릴 가능성이 크죠.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장동윤 지도부가 맘먹고 작정하고 대구를 전략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천해 버리면 나머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나올 틈새가 없어요. 저는 인위적 방어가 가능한 곳이 대구라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구 서문시장의 보수의 상징의 중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보수의 재건을 외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출마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차례 가야 될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장이 안 열렸으면 뭐 PK 쪽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금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26곳 후보를 중앙당이 직접 공천한다고 최종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즐겨 입는 야상을 입고 계속 회의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누구를 지금 올리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뉴페이스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지금 특례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이 5군데인가가 그 100만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중앙당에서 공천을 했어요. 거의 광역시와 같은 거니까 그 정도 규모면 중앙당에서 한다는데 이걸 그냥 확 낮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지역의 그 시당, 지도당에 권한을 주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글쎄 지금 당 전체를 지금 장동혁 그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관점입니다. 극우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 여성들 이런 것들도 이른바 지금 윤호개인 세력들 있잖아요. 뭐 자유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시도의원 공천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무슨 조정훈 의원이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을 뭐 대여섯 명을 우리가 영입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50만 이상 인구는 직접 중앙당에서 한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고성국 씨예요. 고성국 씨가 예전에 30석
영남 공천권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당을 했고 뭐 고성국 TV를 제가 즐겨보진 않은데 이 평론 때문에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니 요즘에 국민의힘의 논평이나 이런 걸 그걸 예상하려면 고개를 들어 고성국 TV를 보라 그래 이런 어쩔 얘기를 수가 하더라고요. 없어요. 그 어쩔 수 평론 때문에 보는 건데 제가 이 평론 때문에 이렇게 그 제 정신 건강까지 희생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고성국 씨가 이렇게 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예, 네,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꽤 있어요. 물론 그게 본업일 수는 있는데 고성국 씨가 저기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에 영남 30석을 양보하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어서 저는 이 50 미만으로 낮춘 게 기초단체장에 대한 그런 공천 권한 자체를 누구하고 좀 의논하거나 나눌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4분 전에 올라온 영상이 닥치고 장동혁으로 단결이라고. 조금 진짜 4분 전에 다 닥쳤네요. 썸네일이 고성국 씨? 예, 닥치고 장동혁으로 단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뽑았네요. 그 보수 그러니까 쉽게 윤호개인 세력 내에서 갈등이 엄청 심하거든요. 장동혁은 간첩이야, 엔추파도스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동안 또 오다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나는 윤호개인으로 갈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거기 또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주춤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아직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사람 밀어야 돼. 사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일종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가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가 다시 강해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한길 씨는 이번에 그 콘서트. 킨텍스에서 네. 공연하려고 하다가 취소됐잖아요. 이른바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른바 개망신을 당해서 그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했는데 거기 무슨 뭐 어디 보도에 다니까 500 몇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진짜로 폭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걸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아예 취소를 시켜버렸어. 그냥 놔두시지.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다 위약금도 물고 왜냐하면 태진아 씨니 뭐 거기 이재영 아나운서니 뭐 가수들 다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나간다고 그러냐 소송 걸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킨텍스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딱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전한길 씨가 와 나 죽을 뻔한 살았다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요? 저는 뭐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뭐 해서 골탕 먹이려고 그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죠. 행정이라는 게 사실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 킨텍스가 이게 사실 뭐 경기도 관할 지분도 33% 이상 갖고 있고 여기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헌법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진아 씨도 속았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3.1절 무슨 정말 어떤 음악회인 줄 알고 호국행사인 줄 알았어. 호국행사인 줄 알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유한길 뭐 거기에서 이제 주관하는 걸 뒤늦게 알아서 버려버려 취소하고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사람입니다. 전한길은.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의 상징적인 공연 장소인 킨텍스에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는 건 불명예다 해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야 더 많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취소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았냐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어디서 그 헌법 반헌법적 세력들이 거기 와서 버젓이 그 3.1절 기념 음악회를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걸 왜 3.1절 기념이라고 또 걸어서 그러니까요. 행사 섭외도 그런 식으로 3.1절 행사이냐 헌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섭외를 무슨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몇 명 채우는지 서로 내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버려갖고. 그거는 저기 전한길 씨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냥 정광훈 씨처럼 아스팔트에서 하세요. 이번 지선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도 서울 부산 선거가 승패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43.3%,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34.6%로
8.7%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전재수 32.6, 박형준 16.2, 주진우 15.8, 조경태 8.6,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장위원장이 6.6, 조국혁신당 대표가 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재밌는 건 다 합치잖아요. 양 당을. 그럼 민주당이 더 많아요. 민주당 여기 지금 나오는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이 셋을 합치면은 약 44%.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박형준 시장,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합치면 약 4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끔찍한 결과죠. 부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봤더니 민주당 후보 나오려는 사람들이 합이 더 많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특히 1등과 2등 사이가 거의 하프잖아요. 32대 16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물론으로 비교하거나 구도상으로도 부산은 사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치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다고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저도 부산시장 선거를 여러 번 도와주러 갔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늘 민주당이 좀 살짝 오차범위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한번 앞서 볼까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이렇게 양자 대결에서도 거의 뭐 8.7% 포인트고요. 앞서 김영혁 전 최국에서 얘기했듯이 다자 대결을 합산을 해도 민주당이 44%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의 양자 대결도 43.3, 다자 대결의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합이 44%. 거의 안정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교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목적은 당권 유지를 위한 거라는 어떤 큰 어떤 명제가 있다면 굳이 뭐 지금 현직 시장들을 끌고 선거를 안 치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붙었으니까 서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어차피 지더라도 내 사람 신고 지겠다라는 판단도 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